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최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은 유정 비어대를 비롯해서 이 원투 낚싯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질문을 많이 해주신 10가지를 꼽아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낚시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물론 낚싯대가 파손됐을 때 저희 유정피싱 같은 경우는 무상 AS를 제공하기 때문에 AS를 깔끔하게 받으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뭔가 AS를 내가 조금 깔끔하게 보니까 살짝 부러져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AS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내가 상시 부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셀프로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좀 자세히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원투 때 AS 하는 법 꼭 확인하셔서 AS 셀프로 좀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릴 몇 번 써야 되는지입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원투대 같은 경우는 릴을 뭐 4,000번 쓰면 돼, 5,000번 쓰는데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에 따라서 매장으로도 오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4,000번대 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4,000번, 5,000번이라는 게 릴의 성격을 갖다 규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이 얼마나 감기느냐 딱 이 정도까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세도나라든지 뭐 울테그라 뭐 이런 범용 스피닝 릴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액티브 캐스트, 크로스 캐스트 이런 원투 전용 스피닝 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원투 대를 사용하신다면은 원투 전용 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비싼 릴이라고 하더라도 뭐 정말 비싼 스텔라 5,000번과 크로스 캐스트 10만 원이 안 하는 크로스 캐스트 4,500번, 5,000번이 뭐가 더 원투 낚시에 좋냐라고 물어보면은 스텔라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10만 원짜리 원투 전용 릴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초보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원투 전용 릴을 쓰시는 게 좋고, 번호는 4,000번, 4,500번, 5,000번 이거는 줄이 더 많이 감기느냐 요 차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쓰시기에는 4,500, 5,000번 정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에서도 SF 시리즈라고 해서 SF 4852, 4700 이런 식으로 원투 전용 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정 릴까지 좀 세트로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원투 때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SF4852가 가장 조합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원투 때 뽕돌 몇 호 써야 되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이미 마음속에 정답은 있으실 거예요. 20호에서 30호 정도를 쓰실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차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 낚싯대 40호 되나요? 50호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웬만한 원투 때로 40호 뽕돌을 밀어 던지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낚싯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타법으로 던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33호, 35호까지를 권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40호는 조금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0호 갖다가 끊어서 때리게 되면 낚싯대에 정말 데미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사용하시기에는 20에서 30호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합사예요. 원투 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합사 몇 호 써야 돼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초보자분들일수록 더 그러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초보자라고 하면은 뭔가 힘살을 쓰다든지 뭔가 복잡하게 응용하는 건 쉽지 않고 원줄 하나로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합사가 좋다라는 거는 이미 들었고, 합사로 하기로 했을 때 저는 가장 무난하게 권장드리는 건 합사 3호 200m입니다. 3호 내지 4호 200m 정도면은 원줄만 사용해서 또 2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는 권사량을 가지고 낚시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는 유정 비어대 샀는데 평생 무상 AS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무상 AS인가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유정 비어대 바트 대 여기 손잡이 대가 무상 AS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세요 이제. 왜냐하면 거의 10년 넘게 지났기 때문인데요. 이 손잡이 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 낚시를 하면서 파손되는 부위는 결코 아닙니다. 뭐 부주의라든지 충격이라든지 뭐 다른 원인으로 파손이 될 수 있는데, 이 손잡이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부품이 장착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AS를 제공하진 못하지만 이 손잡이를 제외한 나머지 절번의 경우에는 소재 파손 시 저희가 무상으로 횟수 상관없이 AS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뭔가 미안해하거나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 AS를 접수하지 마시고, 저희가 정말 이 부러진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 한 번에 점검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접수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희는 낚싯대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고 하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와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만약에 부러져가지고 소재도 없고 다 분실을 해가지고 없다라고 하면은 일부 가이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어4, 비어5, LT서프와 같은 프리미엄 라인업 같은 경우는 AS 규정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폴딩 가이드 접는 법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접이식 가이드가 장착이 된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건 가이드, 경사 가이드가 장착된 모델도 있습니다. 이런 낚싯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가이드를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실 일이 없긴 한데, 이제 이런 접이식 가이드를 사용하는 원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접혀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낚시를 하기 위해서 펼쳐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접으려고 보니까 안 접히는 거예요, 얘가. 접을 때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부품을 잘 보시면 눌러서, 한 손으로도 누를 수 있거든요. 사실 성인 한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접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폴딩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접은 상태에서 낚싯대를 접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 지금 낚싯대를 다 접어놓고 나서 가이드를 마지막에 접기 마련인데, 낚싯대를 펼친 상태에서 이제 정리하겠다 가이드를 접고, 가이드를 접었죠? 그리고 낚싯대를 접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면서 가이드면이 탁 닫게 되죠. 여기에 충격으로 인해서 이 가이드가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접고 나서 낚싯대를 접지 마시고, 낚싯대를 접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이드를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낚싯대 다 접었는데 이게 가방에 안 들어가요. 왜냐? 이렇게 된 상태로 가이드 캡 씌우고 낚싯대를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낚싯대가 벌써 이만큼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케이스에도 안 들어가고 뭔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길이보다 길어졌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겠죠. 심지어 여기다 가이드캡까지 딱 씌워놓은 거예요, 깔끔하게. 그러면은 저희가 와서 보면은 가이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살짝 내리면은 그렇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올려놓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정비어 때 샀는데 보증서가 안 왔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좀 브랜드가 있는 국내외 제조사 같은 경우는 보증서를 보통 동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회 무상 AS를 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1회 무상 AS 해주고 보증서가 이제 사라지는 순간부터 정말 실비로 해서 AS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비어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또 저희가 판매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 곳이 하나하나 다 거의 저희 직영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유통 과정이 최소화시키고 그걸 최대한 서비스로 보답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비어대를 가지고 계신다, 이 하나만으로 보증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서가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뒷마개가 빠진다라고 걱정을 하시고 또 그런 문제를 실제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뒷마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나사산으로 갖다가 조여서 체결하고 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뒷마개 같은 경우는 빠지는 이유는 거의 99.99% 어디서 생기느냐, 이 낚싯대를 접을 때 생겨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뒷마개를 완전히 닫았고요. 그리고 여기 소재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약간 연두색 소재가 살짝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소재가 손잡이와 이 위에 가이드가 닿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마개가 없다고 가정하면요, 지금 여기 가이드가 서로 닿아요. 그래서 내가 낚싯대를 접을 때 이거를 탁 치게 되면은 이 가이드가 조금씩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이드가 이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마개는 조금 높이를 길게 해서 이 소재를 살짝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반대로 이 뒷마개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낚싯대를 접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는 권장을 하기는 낚싯대를 돌려서 쭉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태로 그냥 탁 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반년이 누적이 되고 1년이 누적이 되면은 이 뒷마개 혼자서 이 낚싯대 부하를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산이 미세하게 갈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뒷마개가 쏙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뒷마개가 낚시하면서 기능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마개 없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낚싯대를 접을 때는 항상 탁탁 치다 보면은 나중엔 이 가이드가 빠지고 위에 가이드가 빠지고,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낚싯대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현상이고, 이 과정이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낚싯대를 AS하기 위해서 소재를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다면은 이 낚싯대를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를 탁탁 쳐서 접는 건 최대한 피해 주시고, 그 뒷마개가 없는 상태에서 낚싯대를 또 접는 과정은 낚싯대를 분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이드가 돌아간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초리대 1번, 2번 이런 움직이는 가이드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는 가이드예요. 돌아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낚시를 할 때는 분명히 얘를 꾹 눌러주게 되는데, 낚시를 하고 캐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미세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 코팅을, 에폭시 코팅을 해놓고 거기에 또 이 재질 자체도 어느 정도 우레탄 계열의 재질이기 때문에 미끄러움과 미끄러움이 서로 맞닿아 있는, 약간 불안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세게 누르고 여기다 접착제를 바르거나 하는 행위는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너무 꽉 끼면은 아예 접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힘으로 눌러줘야 하고, 또 그리고 반대로 돌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개량판으로 이제 비어 450K 같은 것들이 나왔던 것처럼 가이드 스토퍼라고 해서 가이드가 아예 걸려버리는, 똑 하고 껴져 버리는 이런 스토퍼가 달려있는 모델도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가이드 돌아가는 것 자체를 좀 막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스토퍼가 있는 모델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비어 450K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가이드를 다 접었어요. 이렇게 너무 꽉 껴가지고 이제 이걸 빼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이 가이드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위에서 아래로 칩니다. 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 찌낚시 같이 가이드가 굉장히 가늘고 낚싯대가 가는 낚싯대를 쓸 때 가이드 접을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밑에 걸 위로 치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합니다. 이걸 그대로 치다가 실수로 내 손 잡고 있는 손으로 초리대를 부러뜨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가이드, 윗가이드를 빼기 위해서 둘 다 유동식일 때는 밑에 거를 쳐서 올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낚싯대를 이제 펴고 나서 낚싯대가 안 접힌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꽃게식 낚싯대 있잖아요. 비어 5라든지 초원투 라인업 같은 경우는 낄 때 얘를 부드럽게 끼면서 꾹 눌러주셔야 되는데, 얘를 그냥 순간적으로 꽉 꽂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진공 상태가 순간적으로 공기를 압축시키면서 오히려 더 견고하면서 마치 풀 발라놓은 것처럼 이게 안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텔레스코픽은 반대로 뺄 때겠죠. 너무 그냥 순간적으로 마치 무슨 검을 갖다가 한 번에 빼듯이 낚싯대를 펼 때 확 빼게 되면 이 순간적인 그러한 충격이 이 낚싯대 표면의 범위를 이상으로 뽑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접기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투대를 캐스팅하는 과정 자체도 어느 정도 빠지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낚싯대를 펼치실 때는 부드럽게 한번 비틀어 준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힘으로만 빼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꽃게식 낚싯대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돌려서 넣어준다. 그리고 접을 때는 마찬가지로 돌려서 부드럽게 접어주시고 돌려서 부드럽게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낚시를 이미 많이 즐기시고 원투 낚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매장에 문의를 하고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은 문의를 받은 것들만 추려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실제로 내가 원투 낚시를 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은 이 과정에서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10가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뭔가 그런 상황을 마주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